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2의 차현우입니다. 자, 28번째 시간. 네, 여러분 완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적분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 그리고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관한 이론들을 공부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새로운 주제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 정적분의 활용은요, 넓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느냐, 또 여러분들이 곡선의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지 않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이제 부피와 연관된 부분은 이번 시간 후반부에 쌤이 언급을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집중해 듣도록 하시고, 우선 넓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예제부터 시작합니다. 예제 3번. 예제 3번은요. 두 곡선 y는 sin x랑 cosine x 및 두 직선 x는요, x는 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일단은 무조건 함수부터, 그래프부터 먼저 그립니다. 자, 그래프 그리면 x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y축 그리고요. sin 함수는, 자, 문제점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물론 뭐 뒤에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 부분은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노란색으로 그렸고, 노란색으로.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이런 식의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x는 0, x는 파이, 그리고 이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넓이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그래프 그리고요. 두 번째 뭐 확인이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적분 구간, 한마디로 곡선의 경우에는요, 적분 구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바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만나고 있죠, 지금. 이 만나는 게 언제인지를 봤더니 sin x랑 cosine x 같을 때, 그렇죠, 4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함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노란색 함수는요, y는 cosine x고요. 이 하얀색 함수는 y는 sin x입니다. 자, 이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에 주의하시는데, 인테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요, 이 빗금친 부분 넓이는 그래프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게 두 함수 값의 차이인데, 그 중에서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노란색이 위에 있고 하얀색이 아래에 있죠. 노란색은 코사인 x고 하얀색은 사인 x니까 여기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플러스 인테그럴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요, 이제는 하얀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sin x가 더 위에 있죠.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해주시고요. 네, 이걸 적분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요, 코사인 적분하니까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적분하니까 플러스 코사인 x로 바뀌게 되겠네요.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보호랑 합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고요. 여기는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이용해서 요걸 계산해가지고 시험적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구해보겠습니다. 암산해볼게요. 4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루트 2, 또 4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앞에 거 구하면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사인은 0이고요. 0을 대입하면 코사인이 1이므로 앞부분은 얼마가 되나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부분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코사인 파이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거는 플러스 1. 자, 파이 대입하면 사인 파이 0이고요. 4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인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지면 구하면 2 루트 2가 되겠죠.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적분은요, 이 위에 있는 뭐 파이라고 하는 걸 대입한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걸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부호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처럼 주어진 시간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또 4분의 8 대입할 때는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두 번 중복해서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호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호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잠깐 확인해 보면은 이런 경우는요, 이 앞덩어리랑 뒷덩어리를 보니까 뒷덩어리의 넓이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앞부분에 빨간색과 노란색 구했을 때 그 대소 관계를 눈으로 짐작해 보면은 정말 눈에 띄게 틀리는 부분들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리는 과정도 공부입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여러분 연습을 했습니다. 다 맞았어. 굉장히 기뻐. 책을 덮었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틀리지 않은 문제 수준을 풀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1번부터 3번을 풀었는데 막 하나 건너 하나씩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틀렸냐고 덮으면 역시 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틀린 과정들이 왜 틀렸는지 찾고 틀린 걸 맞게 고치고 그 고치는 문제들을 나중에 모아놨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또 풀어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하는 과정도 공부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3번 문제는 답은 2루트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유제. 자, 유제는요, 곡선 y는 루트 2x와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먼저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x축 그리고요. 자, y축 그리고요.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y는 루트 2x. 그리고 y는 x라는 그래프는요, 노란색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y는 x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y는 x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끝났습니다. 그래프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정, 교점을 찾고 적분하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있습니다. 이 교점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x가 루트 2x하고 똑같은 점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이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루트 2x는 x. 따라서 x는 0이어도 되고요. 루트 x를 양변 나누게 되면은 루트 2는 루트 x니까 x는 2가 돼도 됩니다. 오케이, 2도 되고요. 여기 0도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함수값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 2 대입하니까 여기도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는 요 영역을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식을 세웁니다. 인테그럴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그 다음에 위쪽 그래프에서 아래쪽 그래프를 빼는데 위쪽 그래프가 하얀색이고 아래쪽 그래프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흰색 빼기 노란색. 흰색 그래프가 루트 2x 빼기 노란색 그래프가 x dx. 자, 이렇게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곡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이 그래프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이것들의 적분 계산식만 앞에 정적분의 계산 방법을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이 곡선 다 지우고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요것만 넣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과정은 먼저 부정적분하면 됩니다. 루트 2x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런 거 헷갈리는 사람들은 루트 2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이죠. 네, 적분하게 되면 이게 3분의 2가 돼서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x의 2분의 3제곱. 검산도 한번 해볼까요?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루트 2x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수가 1만큼 줄어들므로 x의 2분의 1제곱이 돼서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0부터 2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0을 대입하면 00이고요. 2를 대입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2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은 2 루트 2가 되겠네요.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그래서 2 루트 2를 곱하게 되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2의 제곱 2니까 2가 돼서 정답은 3분의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6번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앞의 과정을 잘 따라왔으면 유제 6번 같은 문제 정도면은 뭔가 살짝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 스스로 풀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강의는요, 강의 자체를 듣는 것만이 공부의 전부는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강의라고 하는 것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강의만 들었다고 해가지고 수학 실력이 자동으로 이렇게 쑥쑥쑥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강의는 이해를 하고 또 공부하는 접근 방법이나
또는 많은 양들, 어려운 내용들을 좀 쉽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해보고 막혀도 보고 이런 과정들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과 수학은 여러분 고등학교 모든 과목 중에서 단일 과목 중에 볼륨이 제일 큽니다. 이과 수학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 수투, 미적분원, 미적분투,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능에 나오는 과목만도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실제로 난이도도 높고요. 당연히 강의만 막 100시간 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풀어보시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학생들은 강의 멈춰놓고 풀어보고 선생님이 푸는 게 자기가 푸는 거랑 비슷한지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인데 y는 sin x와 y는 sin 2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입니다. 우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네. 0이고요. 아, 0이란다. 여기가 x축이고요. y축이고요. 0이고요. 자, 그래서 y는 sin x라는 함수는 0부터 파이까지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는 2분의 파이고요. 2분의 파이. 근데 이걸 잘 보십시오. y는 sin의 2x라는 함수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앞에서 배웠죠. 주기가 2분의 2파이니까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까지만 벌써 함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요, 요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조금 안 예쁘긴 한데 요 점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에 대칭이 되게 그리셔야 되고, 어쨌든 함수가 그렇죠. 4분의 파이일 때 이미 2를 지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영역,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또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이거를 구하십시오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0부터 파이 사이. 그럼 필연적으로 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만나는 이 점이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요, sin x가 y는 sin의 2x하고 언제 만나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y는 sin의 2x는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sin 2x는 sin의 x 플러스 x. 공식이 뭡니까? sin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sin 알파를 더하게 되는데 그 알파 베타 자리에 xx 집어넣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값은 2의 sin x, 코사인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삼각함수 단원. 따라서 2의 sin x, 코사인 x 있을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요 식을 만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in x는 0 또는 코사인 x는 2분의 1.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in x가 0이 되는 점이 0,0하고요. 파이, 0이 있습니다.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입니까? 네. 그래서 요 3분의 파이를 찾아야지만이 적분에 관한 식을 정확하게 부호하고 연관해 세울 수가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적분의 식을 한번 세우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뭐 빼기 뭐 하면 되겠습니까? 노란색 빼기 하얀색인 노란색이 sin 2x네요. sin 2x 마이너스 sin x dx 플러스 인테그럴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하얀색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 하얀색이 뭡니까? sin x네요. sin x 마이너스 sin의 2x dx. 요걸 구하시면은 답이 나오고요. 자, 쌤이랑 같이 찬찬히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해보면은요, sin 2x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2x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서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미분하게 되는 2x를 미분하면 2가 돼서 2분의 1로 사라져서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sin 2x가 됩니다. 자, 이걸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치환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환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간단한 형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in x는 적분하게 되면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0부터 3분의 파이 플러스, 자, 뒤에 거는 이제 순서만 바뀌어 있고 똑같죠.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의 2x, 그리고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파이부터 대입해 볼게요. 이거 얼마예요? 코사인 3분의 2파이야.
좀 헷갈립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입니까? 자, 보세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코사인의 괄호 열고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되겠어요? 삼각함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 형태는 2,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3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자, 여기다 대입하게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전부 다 1, 1입니다. 코사인 값은.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앞부분은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자, 뒷부분은요. 파이를 대입하니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는 0이니까 1이니까 여기 2를 곱하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보이스니까 이건 좀 선생님이 주의 깊게 괄호를 써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자, 3분의 파이를 여기 대입합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어요? 자, 3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3분의 2파인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결국엔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98% 풀어놓고 마지막 답이 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예측 가능한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항상 이렇게 짚어가면서 풀어보십시오. 자, 계산을 쫙 해볼까요? 계산해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4분의 1부터 먼저 해볼까요? 4분의 1. 4분의 1이 1개, 2개,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2분의 5가 되네요. 그리고 1하고 1은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정답은 그래서 2분의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세 번째 주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X축과 곡선 사이 넓이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요. Y축과 곡선 사이 넓이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긴 넓이인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확장되는 것처럼 두 곡선 사이 넓이를 Y축과 관련지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데 물론 이 넓이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아까는 이렇게 적분했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두 곡선 사이 넓이를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사각형들의 합을 통해 가지고 쫙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하는 방법은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자, 그 다음에 요게 gy-fy의 절대값의 dy로 구하는데 자, 앞에 있는 두 번째 개념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곡선의 x좌표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 번째 곡선의 x좌표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x좌표의 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직사각형에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이 절대값 푸는 방법은 뭡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 중에서 x값이 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요 곡선 넓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은 이게 바로 x축의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 되죠. 그리고 이걸 다 y축에 대해 적분하고요. a, b는 뭡니까? 이게 y 방향에 대한 적분 구간입니다. y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y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바로 적용하면은 아마 다 더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볼게요. 예제 4번. 네. 자, 굉장히 괴상한 그래프 하나 나왔죠. y제곱은 x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기하와 벡터의 2차 곡선에서 배우는 함수입니다. 자, y제곱은 x라는 함수는요. 지금은 잘 배우지 않지만 뒤에 가서 포물선이라는 함수로서 다시 배우게 되고요.
이 포물선은 기하 벡터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초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 뭐 이런 것들 배우는데 일단은 요거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건 배웠습니까?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는 배웠죠. 네, 2차 함수.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먼저 그려볼까요?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x는 y제곱이니까 x값은 무조건 양수. y값은 양수든 음수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과 4사분면을 가질 수가 있죠. x, y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함수와 y는 x-2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y는 x-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그래프예요.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한마디로 이 영역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그래서 적분하려고 하니까 막 이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산이 좀 복잡해서 잘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분하느냐? 이렇게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통해 갖고 쫙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적분하면은 적분할 수가 있는데 그 적분하는 방법은 이 직선의 x좌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직선의 x좌표에서 이 곡선의 x좌표를 빼준 부분만큼이 높이가 되는 직사각형을 잡는 겁니다. 식만 세워볼까요? 인테그럴 얼마부터 만나는 거 보입니까? 여기서부터 만나는 거 보입니까? 여기까지. 이 파란색의 이 사이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의 x좌표가 뭐냐면요. y는 x-2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넘기면은 x는 y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y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식에서 이게 바로 노란색의 x좌표야. 그리고 하얀색의 x좌표는요. x는 y제곱이니까 y제곱입니다. 그거를 빼준 것을 y방향으로 적분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넓이가 나옵니다. 뭐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이 적분 구간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이 둘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따라서 x는 y 플러스 2니까 그냥 y는 x-를 대입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2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5x니까 x는 1 또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요 좌표는요. x가 1이야. 자 보세요. x가 1이야. 요 좌표는요. x가 4야. 근데 주의할 점은 y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x가 4니까 y좌표가 얼마입니까? y좌표는 2가 됩니다. x가 1이니까 y좌표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어디 대입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대입한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적분 구하는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를 y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겁니다. 1부터 4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적분에 답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구해보니까 대괄호 치고요.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y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y의 제곱 플러스 2y. 자, 칠판 좀 치우고. 그 다음에 적분과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 구간.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구해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요거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선생님 이렇게 적분하는 거 좋아해요. 지금 어떤 원리인지 알겠습니까? 이거의 세제곱 빼기 요거 세제곱. 요 부분을 한 번에 구하시면은 8 빼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좀 해볼까요? 플러스 2분의 1에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바로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2의 괄호 열고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구하면 답입니다. 자, 구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3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3에다가 2분의 3을 더하게 되니까 정답은 2분의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Y축 방향의 적분. 좀 익숙하지가 않죠. 이런 이야기도 해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적분의 활용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총 4개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1번 개념, 곡선과 x축 사이 넓이.
2번 개념 y축 사이 넓이. 3번 두 곡선이 x축 방향으로 적분할 때. 4번 두 곡선의 넓이를 y축 방향으로 적분할 때를 구했는데 수능에서는요. 이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x축 방향에 관한 적분과 y축 방향에 관한 적분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데 그게 바로 뭐냐? 뭘 것 같습니까? 바로 x축 방향에 관한 적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냐? 그냥 y축 방향으로 관한 적분은 수능에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사고의 유연성과 그리고 실제로 상위 과정의 대학 과정에서 적분은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가면 막 구면좌표에서 r 세타 파이에 관한 적분도 나오고요. 또 적분을 이렇게 x축을 따라 적분하는 게 아니라 곡선을 따라서 선적분하는 경우 나오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그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미적분 툴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4번은 이렇게 답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7번입니다. 자, 유제 7번은 먼저 그래프부터 또 그려볼까요? 자, 두 곡선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그래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다 배웠던 그래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y는 루트 x 그래프. 이런 그래프입니다. y는 루트 x. 자,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두 번째 그래프는 y는 루트 2의 x-인데 루트 2x라는 그래프를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냐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요 그래프는 앞에 x 앞에 루트 2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지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만나는 점이 있을 것 같네. 그래.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하죠? 여기 구하는 겁니다. 루트 x는 루트 2x-4 이렇게 그릴 거야. 양변 제곱한 다음 넘기게 되니까 x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예요, 4. 자, 그 다음에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게 4가 되면은 이게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y 값이 2가 되지요. y는 1로 둘러싸인다고 했으니까 y는 1은 요 정도에 있겠네. y는 1이라는 직선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바로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먼저 그래프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식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세웁니까? 인테그럴. x축 방향으로 적분해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바로 y축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부터? 그쵸? 1부터 2까지. 그리고 이 노란색의 x좌표에서 하얀색의 x좌표를 빼주는데 그거는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노란색의 x좌표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거죠. y는 루트 2의 괄호 열고 x-2니까 자, 이 노란색의 x좌표는요. 양변을 제곱한 다음 x만 남겨놓고 이항을 시켜주면은 양변 제곱하면은 y제곱은 2x-4 넘기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니까 2분의 1 y제곱 플러스 2는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얀색 그래프는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그냥 x는 y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노란색에서 하얀색을 빼줘야 되니까 2분의 1 y제곱 플러스 2에서 노란색에 해당하는 y제곱을 빼주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적분을 y축에 대해서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이네요. 적분하게 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y의 세제곱. 그쵸? 여기 상수항이 나오니까 2y. 그리고 1부터 2까지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해볼까요? 자,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어내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구하면은 9가 되겠네요. 9 플러스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괄호 열고 2 빼기 죄송합니다. 9가 아니죠. 다시 쓸게요. 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괄호 열고 2 빼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인 줄 알았는데 1이네요. 그래서 구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7이고 여기는 얼마인가요? 2가 되니까 계산하면은 6분의 12에서 6분의 7 빼니까 6분의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시겠죠? 네, 좋아요. 자, 유제 8번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요 적분의 활용도 이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제 8번. 투곡선 y는 lnx, y는 마이너스 lnx. 자, 이 함수를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단어가 팍 떠올라야 돼. 아, 이 함수는 뭔가 비슷해. 무슨 성이 있어? 바로 대칭성이 있어.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걸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y는 lnx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죠. y는 lnx. 자, y는 마이너스 lnx는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lnx. 자, 이렇게 되고요. 질문이 뭐냐? y는 마이너스 1과 y는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기 때문에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여기가 y는 플러스 1.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그럼 당연히 물어보는 게 이 넓이와 이 넓이입니다만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 두 빗금친 넓이가 똑같습니다. 왜? 이 함수 자체가 대칭성이고 이것과 이것도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넓이를 두 번 구할 필요 없이 이 빨간색 한 덩어리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적분은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 적분을 하셔야지만이 번거롭게 하지 않고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 구간은요. 인테그럴 얼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0부터 1까지.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y축에 관해 적분하는데 여기 들어갈 괄호 안에 들어갈 식은요. 하얀색의 x좌표에서 노란색의 x좌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의 x좌표는 y는 lnx지만 이 상태는 바로 구할 수가 없고 이 식의 양변을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2의 y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식은요. 마이너스를 넘기면은 마이너스 y는 lnx니까 x는 2의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빨간색 부분 넓이는요. 하얀색의 x좌표인 2의 y제곱에서 빼기 이 노란색의 x좌표인 2의 마이너스 y제곱을 빼서 구한 다음에 요걸 구하고 앞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곱하기 2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곱하기 2까지를 해야지만이 최종적인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적분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죠? 자, 거기 보면은 2 곱하기 2의 y제곱 적분하면 그냥 그대로 2의 y제곱입니다. 2의 마이너스 y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y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고요. 2의 마이너스 y제곱이 되고 0부터 1까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보니까 2 곱하기 요 계산이 좀 복잡해요.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자세히 한번 써줄게요, 쌤이.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복잡하려다 마네요. 완전 복잡할 줄 알았더니 0을 대입하니까 이게 0이 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안 쓰면 안 돼요. 0을 대입하니까 이 값이 1이 돼서 1 더하니까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이게 2 플러스 요거 2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실제로 이게 지금 이건 지수만 나와 있고 그래서 뭐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요 식 자체 뒤에 지수 이외에 뭐 다항함수식 같은 게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lnx가 있고요. x제곱이 있고요. 또 뭐 2의 x제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요런 걸 적분을 0부터 1까지를 하게 되면은 이건 lnx 때문에 0부터 0은 할 수가 없네요. 0은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뭐 1부터 2까지 하게 되면은 요게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식이 0이 되고 요런 식들은 2를 집어넣으면 사라지지가 않죠. 그렇죠? 얘가 조금 2를 집어넣으면 뭐 이건 다 사라지지 않는데 또 거꾸로 요런 게 로그가 없는 형태에서 만약에 0에서부터 1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요건 0을 집어넣으면 0이 사라지는데 이건 0을 집어넣으면 1이 남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또 실수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있는 그 경우들을 마지막 계산을 조심해서 하시고 자, 요 부분이 최종적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시겠죠? 이제 8번. 이제 수능 길잡이 미적분 2 적분 단원의 활용에 마지막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미적분 2가 끝납니다.
이번 시간 나머지와 다음 시간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고, 자, 마지막 개념이 뭐냐? 바로 부피를 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적분 2에만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 부피를 구한다는 말은 입체 도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것을 확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부피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구의 부피 공식 외웠습니다. 또 원뿔, 뭐 직각기둥의 부피 역시 공식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부피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원기둥의 부피예요. 원기둥의 부피.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를요, 원기둥은 공식을 외웠어. 근데 원기둥이 아니라 이런 뭐 호리병 모양의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 거야. 마지막에 이상하네요. 자, 호리병 모양의 이렇게 생긴 요 부피를 구하십시오 하면은 이거는 공식 외웠네요. 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요거 어떻게 구할지 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구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쌤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특히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라면을 끓이는 걸 좋아합니다. 라면에 다양한 막 여러 가지 넣습니다. 뭐 라면에 뭐 파도 넣고 뭐 참치도 넣는데,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근 또는 뭐 양파, 파 이런 것들을 이제 칼로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르는데 당근이 엄밀하게 말하면 원기둥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원뿔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비스무리하지만 그 당근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당근을 여러분이 잘게 탁 자릅니다. 탁탁탁탁탁탁탁 자르면은 그 당근을 자르고 나서 생기는 요 조그만 조각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당근을 자르고 나서 생기는 조그만 조각 하나. 이 조각은요, 어떤 입체 도형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원하고 비스무리하죠. 원하고. 뭐 실제로 원인지 아닌지는 그 당근의 모양마다 다르지만 하여튼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원입니다. 하지만 이 옆면은 어떠냐? 밑면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수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갖다 이렇게 여러분이 톡 자르면 이게 옆면이 비스듬하지 이렇게 밑면하고 수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굉장히 잘게 무한히 자르면은 이 높이가 거의 이 밑면하고 수직이 있을 때랑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바로 이게 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거를 잘게 잘라. 그리고 나서 자른 각각 하나를 뭘로 보느냐? 바로 입체도형 중에서 기둥,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또는 뭐 다각기둥, 원기둥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단면이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요 조그만 하나는 원기둥으로 보는 겁니다. 당근 하나의 조각을 원기둥으로 보는 겁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우리가 구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를 무한히 쫙 더하게 되면은 이 부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뭐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자, 이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표현하면은 S. 자, X에 관한 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SX. 그랬을 때 이거를 X에 관해 적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델타 X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한히 잘게 쪼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게 X축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알죠? X축. 그래서 무한히 잘게 쪼개고 나서 요거 하나가 바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곡선의 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직사각형의 밑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넓이를 적분해. 그러면은 이게 바로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는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도형에 따라 증명할 수가 있는데, 직관적 개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뭐였어요? 넓이였죠, 넓이. 근데 이 fx가 뭐였습니까? 이 fx는요, 한마디로 길이였습니다, 길이. 뭐의 길이? 직사각형의 길이였습니다. 그 직사각형의 길이를 적분하니까 넓이가 된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이 dx를요, 요 델타 x의 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요 높이 해당하는 요거랑 곱하게 되니까 이게 조그만 조각 하나의 부피야. 그거를 A부터 B까지를 싸그리 적분한다는 것은 더하는 거거든요. 연속해서 무한히 자른 다음에 더하게 되면은 전체 부피가 나와. 이런 개념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요 식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fx, 길이, 높이를 적분하면은 넓이가 됩니다.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여러분들 4차원 세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하면 수학적으로 4차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길이를 적분하니까 넓이야, 2차원이야. 그 넓이를 적분하니까 부피야. 부피를 적분하면은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무슨 숫자는 나오겠죠. 그것이 우리가 4차원 공간이 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좌표로 n차원 공간도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x, y 이게 뭐예요? 2차원 평면 좌표입니다. x, y, z 여러분 기하와 벡터에서 배우는 3차원 공간 좌표입니다. n차원은요 x, y, 점점점 해가지고 이 좌표의 개수를 갖다 n개로 만들면은 n차원 공간에서의 그 뭐들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x, y, z 나머지 하나가 시간축인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위교육관에 공부할 것을 기대하시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통해서 넓이가 부피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교재 예제부터 한번 볼까요? 예제. 그림과 같이 높이가 10cm인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담긴 물의 깊이가 x일 때 수면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x 플러스 3cm인 정사각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높이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야. 현재 물이 이만큼 차 있어. 이게 x야.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란 뜻이냐면요. 루트 2x 플러스 3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 전체의 넓이가 얼마란 뜻입니까? 요 넓이는요. 요걸 정사각형에 제곱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3이란 뜻이죠. 이해하겠습니까? 높이가 x일 때 이 넓이가 2x 플러스 3인 거예요. 질문이 뭐예요?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물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물의 높이가 10cm만큼 찼을 때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네요.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부피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럴 0부터 10까지를 적분하는 겁니다. 왜? 0일 때부터 10일 때까지의 이 조그마한 당근 조각을 더하는 겁니다. 직사각형 각기둥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 기둥을 더하는 건데, 자, 넓이를 x축의 방향으로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y축인데요? 그러면 sy d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인테그럴 0부터 10까지 sx가 뭐냐면요. 높이가 x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물의 깊이가 x가 되었을 때 그것의 넓이를 쓰는 건데, 그 넓이가 뭐냐면요. 아까 루트 2x 플러스 3이니까 결국에는 2x 플러스 3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이입니다. 넓이. 그리고 넓이를 적분하면요. 그냥 부피가 됩니다. 쌤, 이거 높이가 10cm가 아니라 물이 가득 찰 때 말고 반만큼 차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럴 0부터 5까지 구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 그럼 이거요. 반 이미 차 있습니다. 물을 더 부어서 가득 채우고 싶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럴 5부터 10까지로 구하면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3x 0부터 10이니까 0은 빵빵이고 10은 130이니까 13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또 주의할 점, 쌤이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게 많아. 질문이 물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라고 나왔죠. 답을 130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땡, 틀렸습니다. 쌤이 만약 여러분 시험지를 채점하는 사람이야. 답을 130점에서 130이라고 써놨어. 쌤 0점 줄 거예요, 0점. 왜? 물의 부피는요, 반드시 단위가 있습니다. 130리터인지 130ml인지 써줘야 됩니다. 단위가 센티미터이고 센티미터가 3번 곱하는 거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 또 유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유제. 좋습니다. 유제. 자, 어떤 그릇에 물의 깊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2 루트 x 제곱 센티미터라고 한다. 깊이가 16일 때 물에 들어있는 부피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부피가 뭐 어떻게 생긴 용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어떻게 생긴 용기인지는 이런 걸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게 높이가 16cm만큼의 물이 차 있을 때 이 부피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인테그럴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16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 쓰고 이것을 x에 관해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넓이 나와 있죠, 문제에서. 그냥 이거는 2 루트 x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곱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적분해 보겠습니다. 적분하니까 2루트 x 적분하니까 3분의 4 x의 2분의 3제곱이 되겠고요. 0부터 16 쓰시면은 3분의 자 16 쓰면은 4의 세제곱 64입니다. 64에다 4 곱하니까 얼마인가요? 256인가요? 네, 25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쓰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예제, 유제까지 이제 수능 길잡이는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적분에 관한 바로 예제 뒤에 나오는 단원 기본 핵심 문제, 단원 종합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 기본 핵심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x 플러스 1분의 1과 x축 y축 및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함수 그려볼까요?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가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여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x축, y축 및 x는 3이니까 여기 x는 3입니다. 그럼 질문이 요 넓이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x 플러스 1분의 1 dx. 자, 매끄럽게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구해보니까 요거는 ln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0부터 3까지인데 0을 집어넣으면 ln 1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가 없고 3을 집어넣으면 ln 4가 되니까 답은 2ln 2라고 써주시면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2번. 곡선 y는 2x였고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및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쌤이 설명을 할 테니까 집에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쌤이 시작할 때 풀 텐데 요거는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였냐면요 단원이 앞에 미분 단원에 있는 개념이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x축 그립니다. y축 그립니다. 문제의 상황은 y는 2x제곱의 함수입니다. 되겠어요? 원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습니다.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거 및 직선 y는 2니까 자, y는 2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대강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마디로 여기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거 있죠?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니까 뭐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요 다른 문제에 비해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뭘 구해야 돼요? 지금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미분에서 뭘 배웠습니까? 접선의 방정식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고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적분하기 앞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보셔야 돼요. 미분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가 이겁니다.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 빗금친 부분에 해당한 넓이를 식으로 세워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계산해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와 연관된 문제를 지금 이 설명 없이 바로 문제를 풀어나갈 테니까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듣도록 하십시오. 1시간 동안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